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아마도 이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이벤트를 정리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또 새로운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반영이 바로 된다라기보다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을 상황이었을 때 이럴 때는 피크아웃에 상관이 없는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로 섹터가 DDR5였어요. DDR5는 방금 전 방송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멘트를 했었는데 DDR5를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란톡에서도 어떤 걸 잡았다? 심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심택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심지어 어저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증설까지 나타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DDR5의 대표적인 대장주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노란톡에서도 CTC 바이오 이런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다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박 캘린더 시간이 되니까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 대상 기업 3명이 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전주에도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7월 말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잘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또 나와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기관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IR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은 1분기와 비슷하지 않겠느냐의 전망이었는데 오히려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바베스가 조금 밀린 부분이 있지만 노바베스까지 가지고 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하반기와 또는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좋아질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는데 더불어서 이번 주에 백신 관련된 이슈까지 더 붙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때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좀 횡보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기금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매수만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려 오늘까지 올라간 상승률이 40%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어디서 노란톡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최소한 2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다 잡아들었는데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많이 최근에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기관이 고점에서 많이 팔고 나간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들도 약간 1차적인 부분은 좀 부담은 덜어내면서 일단은 현금화 시켜놓고 나머지 잔량들만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4분기 때 노바베스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도 부과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종목이 되니까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또 다 노란톡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 받는 사람에다가 샵 포함해서 샵 2034 누르시고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3글자만 넣으시면 노란톡 링크와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그거 누르시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또 이 오늘 말씀드린 방송 자료와 함께 다음 주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이제 신규 상장이 생깁니다. HK 이노웨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 외에도 롯데렌탈과 아주스티, 브레인즈 컴퍼니의 공모 참여가 들어가는데 아주스티 같은 경우는 컬러 간판의 최강자입니다. 삼성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되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렌터카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과 아주스티를 공모책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되니까 제가 별 2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내용이 되겠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단은 월요일은 최종 심사 예정일이고요. 발표일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나라 종목은 우리나라 증시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여기에 심사 예정에 최종 포함은 됐다라고 언론 보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기대감으로서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종목들, M&A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뭔가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만든다는 얘기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눌려져 있는 친환경 섹터들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흐름이 잡히는지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PR 채널 소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에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중국에서의 7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지난주 약했는데 이번 주에 강세가 나타났죠. 그 첫 번째 발단이 바로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게 잘 나오다 보니까 중국 지수 올라가고 우리나라 종목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CPI와 PPI가 굉장히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특히 굉장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조이트 고용 관련된 보고서가 있고요.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한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에 대한 설명회는 그 다음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설명회와 발표일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오늘 발표하고 최근에 발표했었던 종목들의 실적 설명회에 대한 일정 적어드렸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 한샘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종목은 이것보다 다른 날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의 일정으로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지표다. 요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요일의 일정을 보면 말복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제 더위가 좀 빨리 가서 좀 더위가 좀 잊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래프톤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2조가 됐어요. 33조가 됐죠. 상한가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앞뒤로 보게 되면 포스코와 기아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 200 쪽으로 카카오가 들어왔고 인덱스 펀드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크래프톤도 신규 상장을 하는데 신규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얼마다? 거의 또 30조에 입박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인덱스 펀드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형주들이 ETF 쪽이나 인덱스 펀드에서 매도가 조금 나타나면서 종목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라서 다른 대형주가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신규 상장으로 크래프톤도 좋지만 이것보다도 만약에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인덱스 펀드의 조정에 따라서 다른 대형주가 밀린다면 그 대형주를 저가 매수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저의 관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링크제네시스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샤오미가 삼성의 언팩 행사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작 발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KT 좋고 다른 도 좋은데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의 성장보다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냐 이것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을 보게 되면 원티드의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있고 MSCI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또 SK텔레콤은 또 비중이 축소될 거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그전에 좀 미리 올라가고 있는데 파인테크니스와 뭐 KH바텍 이런 종목들 같이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되겠고, 근데 안트로젠도 최근에 기관 대상으로 IR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다른 날보다 좀 수요일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안에서 넷마블하고 동양생명 쪽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넷마블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죠.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넷마블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웨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넷마블을 이용한 코웨이 일단 관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웨이 보게 되면요. 그동안 많이 눌려왔어요. 그러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1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와 놓고 오늘 약간 올랐는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컨센에서 약간 하회했지만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를 BTS를 쓰기 때문에 잘 나오긴 조금 어려웠었고 매출액이 해외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셉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렌탈 사업을 우리나라보다 해외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셧다운인데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코웨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보기보다 해외 쪽으로의 영업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웅진 코웨이에서 넷마블이 웅진에서 가지고 올 때 단가가 94,000원입니다. 지금 단가가 85,000원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에 대한 효과를 볼 때도 넷마블 입장에서는 코웨이에 대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넷마블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빠지기보다 더 성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코웨이로 가져가시면서 코웨이를 빠지기보다 만약에 밀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길을 보시고 올라간다면 넷마블이 가지고 온 94,000원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종목도 살펴볼 텐데, 자, 보게 되면요.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 생길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바이젠셀에 대한 공모 청약이 있는데 바이젠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보령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젠셀 공모 청약도 좋고 더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또 보령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이젠스의 공모청이 굉장히 뜨겁게 흥행을 한다? 그러면 보령제약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제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펙 합병 상장하는 종목들은 상장할 때 보통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피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많은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의 시장은 지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 둔화냐 아니냐, 테이퍼링을 빨리 하느냐 아니냐가 지표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중국이고 목요일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시간상 자료까지는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봤을 때 제가 멘트만 드려보자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줄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9시 반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은퇴한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취업자로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준에 대한 멘트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기보다 미국의 지표도 굉장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오셔가지고 참고 많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정 보자면요.
자, 보셨을 때 엠로가 또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8.15 광복절에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 심사 대상, 그다음에 금요일이 발표. 이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 요거에 대한 일정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 설명도 하나도 있고 실적 발표 삼성생명도 있고 지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일단 삼성생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과 수요일에 보게 되면 동양생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보험사들, 생명사들이 보험 관련 쪽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보험 관련 업종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뒤부터 적용되는 건데 그 우려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보험 업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DB 손해보험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다른 종목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현대해상. 현대해상의 종목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도 굉장히 보면 좋은데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의 차트도 같이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현대해상의 차트가 딱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도 보이고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을 봤을 때 약한 코스피가 코로나 이전에부터 약한 28% 정도 올라왔는데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3사가 약 한 18%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밸류적인 부담이 적은데 이번에 코로나19의 수혜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수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해보험사인데 특히 현대해상이 최근에 올라간 것도 없었고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라는 종목도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밀리면 역시나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가에 매수를 해보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제가 또 다 노란톡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자료들도 다 정리해서 일요일 날 다 올려드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노란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또 저와 함께 다음 주 한 주도 대박